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5년 동안 7.2 문항이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출제 비중은 한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법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목적 및 용어의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리. 건축법의 총칙에서 목적은 건축물,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를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건축물 등을 보겠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벽이 있고요.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구,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고층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고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보도록 하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이요.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여기서 보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제외하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6층 이상인 건축물. (6번)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건축물이 되겠는데, 지금 가부터 타까지 쓰는 용도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서도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노약자, 어린이들 유아원 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이 있습니다.
한옥을 보겠습니다. 한옥. 건축 자산의 증액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하고요.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하고 있죠. 부속 건축물들을 보겠습니다.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이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기타 용어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건축 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 및 오물 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프레침, 국기, 계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분의 1 이상인 것. 거실은 건축물 안에 있는 건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주계단을 말합니다.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주계단을 얘기하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붕틀이 있고요. 기둥벽이 있고 바닥, 보가 있고 주계단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빠르죠. 특히 이게 주요 구조부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6번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들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하죠. 제조업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유통업자,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사람. 설계자,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요. 그 설계도서에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고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설계자. 설계도서의 뜻은 뭘까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이 되겠고요.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얘기하는데 건축, 설비, 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건축법이 있는데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이 필요하고요.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 설비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되겠고요. 허가 신청 시에 필요 도서 건축, 가설 건축을 허가할 때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가 필요하고요. 신고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건축법 제8조 5항 용도 변경 신고 시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 전후의 평면도, 변경되는 내와 방화, 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배치도, 평면도가 있고요. 착공 신고 시 필요 도서는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 확인 대상 건축물, 시방서,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 굴착 및 옹벽도, 사용 승인 신청 시에는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평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현황 도면이 필요합니다. 공사 시공자, 건축물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공사 시공자가 되겠고요.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소방기술사, 건축기기 설비기술사 등이 있고요. 발코니를 한번 볼게요.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 되겠고, 전망, 휴식, 이런 게 목적이 되고요. 건축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로. 내수 재료는 인조적 콘크리트, 내수성을 가진 재료가 되겠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내화 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인데 이것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가 내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화 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가 방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가 난연재료가 되겠습니다.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인데요. 이것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합니다.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 기능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직업, 집회, 물품 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구내 식당, 직장 어린이집, 구내 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 복리시설, 구내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런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 음식점, 이런 휴게 음식점은 구내 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것이 있냐? 구내 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설치 면적이 구내 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일 것. 4번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를 말합니다. 부속 용도는. 22번 실내 건축을 보겠습니다.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중요하죠. 실내 인테리어와 건축은 좀 다른 얘기인데 실내에 짓는 것들이 이제 건축이 되겠죠. 실내 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을 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어떤 게 있나? 첫 번째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가 있고요. 두 번째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문의 재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의 재료가 있고요. 네 번째는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가 있습니다. 23번 특수구조 건축물이 있는데요.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입니다.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이다. 2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20m 이상인 건축물인데요. 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이것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4번 부속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부속 건축물. 건축물의 안전한 기능과 환경 등을 어떻게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이 되겠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라는 게 급기,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계구부인 환기구를 얘기합니다. 환기구, 부속 구조물. 25번 건축물의 유지 관리인데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가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대한 건축법 규정이 전부 삭제되고 새롭게 저장되어 2020년 5월 2일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 중 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2인 위 25는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25라는 게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되겠죠. 건축물의 유지 관리. 아, 26번에 이제 결합 건축이 하나 더 있는데, 아이고, 그거를 PPT에 빼먹었네요. 결합 건축. 제 법 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요.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결합 건축이라고 합니다. 결합 건축. 결합 건축. 제2절 도로 및 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대지. 도로 및 대지. 도로, 보행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가 다음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도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첫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 허가 또는 신고시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이고요.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2번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이치를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가 3m 이상인 도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3m 이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보면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가 있어요. 10m 미만 2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가 되겠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를 나눈 게 대지가 되겠죠. 필지를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보겠습니다. 기역,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인데요.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한번 보면은 A,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의 도면의 축적이 다른 경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할 때를 말하고 있죠. 이게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디귿이에요.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는데 디귿,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도시 군계획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이런 토지를 얘기하고요. 리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되겠고요. 미음,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다음에 비읍,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2번,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어떤 것이 있나?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기역,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그 결정 고시된 부분의 토지가 되겠고요. 니은, 두 번째 니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가 되겠고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가 되겠고요. 리을입니다. 리을.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가 되겠고요. 미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를 얘기하죠. 다음은 건축법상의 행위 및 용도를 보겠습니다. 제3절 건축법상의 행위 및 용도 1번 건축법상의 행위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하고요.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인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개축, 재축하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신축은. 증축은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축은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고 해체하고 그 대지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4. 재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아니죠. 이거 개축이죠. 개축 일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고 해체하고 그 대지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기존의 대지 위에다가 똑같은 그 기존에 있던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만드는 게 이제 개축이 되겠죠. 재축을 볼게요.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어떤 요건을 갖춰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재축이 되겠습니다. 재축.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를 할 것이고요.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이고요.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음은 5번째 이전을 보겠습니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제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요. 같은 대지의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대수선을 보겠습니다. 가로
중괄호 2번의 대수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이죠. 내력벽, 주계단, 어떤 이런 것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고요, 변경하고 증설하는 것이 대수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수선은. 그럼 어떤 것이 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기억, 내력벽 증설 또는 해체하고요.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있고요. 니은은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귿은 볼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을을 보면은 지붕터를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입니다. 미음을 볼게요. 미음.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게 있고요. 비읍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옷은 삭제가 되겠고요. 비읍을 안 넣네요. 미음, 비읍. 이응은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읒, 건축물이 되겠죠. 건축물, 지읒,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 제52조 2항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되고, 이 경우 마감 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3번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면서 현실에서 많이 활용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번 건축물의 용도. 의의로는요, 의의라고 하겠죠. 의의. 발음이 좀 그렇죠? 잘 안 되네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 되겠죠. 용도라는 게. 그 건축물 용도는 지금 가나다라,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용도로 구분을 하고요. 이런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용도가 있고 정한 세부의 어떤 용도를 정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단독주택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니은 공동주택, 디귿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여러분들 이제 뭐 단독주택이라 하면 어떤 건지 아시죠?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용아동센터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뭐 연립, 빌라,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세 번째는 제1종 근린시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휴게 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이런 데를 얘기하고요. 2종 근린시설은 공연장, 종교집회장, 서점, 총포 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테니스장 뭐 이런 등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및 집회시설. 문화및 집회시설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막건, 장애 발매소,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종교시설은 뭐 여러분들 천주교, 뭐 불교, 기독교 종교 집회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종교 집회 장소. 판매시설 보도록 하겠어요. 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소매시장, 상점 뭐 이런 것들이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수시설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감옥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을 얘기하겠습니다. 의료시설,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등을 얘기합니다. 10번 교육연구시설,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얘기하고요.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이라고 하죠.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사회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유스호스텔, 야영장 시설. 13번 피읍 운동시설이 있어요.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놀이용 시설, 체육관, 운동장 이런 것들이 운동시설이고요. 업무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간의 건축물, 일반 업무시설로서는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이 있고요. 16번 위락시설,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흥주점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위락시설이 되겠죠.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이 있고요. 창고시설을 보겠습니다. 창고시설. 위험물 처리 및 처리시설,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창고, 하역장, 집배송시설, 위험물 처리 및 처리시설을 보겠습니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도로루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학유 저장소, 이런 것 등이 있고요.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어요.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이 있습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물, 식물과 관련된 과목부터 사목까지 시설과 비슷한 것 등이 있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을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등이 있고요.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를 얘기하고요.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리심사원,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이 있는데요.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데이터센터 등이 있습니다. 발전시설은 발전소 가 있고요. 묘지 관련 시설은 화장터 말하죠. 여러분 화장터 아시죠? 화장시설, 봉안, 뭐 낙골당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건 제외합니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휴게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 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이 관광휴게시설로 분류될 수가 있고요. 장례시설을 볼게요.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들이 있습니다. 야영장 시설을 볼게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치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야영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야영장 시설
건축법상의 행위 및 용도에 관한 용도,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으면 짧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잘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고요.